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면 재선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국민도 44%가 찬성이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맞아요. 근데 세대별로 뜯어보면 18세에서 29세 응답자 67%가 전면 재선거 찬성, 30대에도 62%, 2030 세대는 60% 이상이고 역시나 10대와 20대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맞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조국이 참 대한민국 역사에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국 가족 때문에 이 불공정 이슈가 정말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청년들한테. 그렇다면 이 참정권 문제 또한 이거는 불공정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공정 이슈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물탱크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 식수용 물탱크에 누가 구정물을 딱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딱 한 방울밖에 안 돼. 엄청난 큰 물탱크에. 하지만 우리가 그 물 마십니까? 안 마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도 결국에는 무결성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의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생겼다고 해서 전면 재투표를 해야 재선거를 해야지 왜 일부만 하려고 해? 라는 그런 기성세대 특히 이 레거시의 이런 언론의 어떤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 2030 세대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청년 세대에서 재선거 찬성 의견이 높은 거 그리고 특히 전면 재선거가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좀 이것을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사건이라고 저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서울은 그래도 우리가 이겼잖아. 어디는 우리가 좀 이겼잖아.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올림픽 공원의 이 광장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면은 전국 다 재선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찬성 의견이 높고 앞으로 가장 투표를 오래 할 세대인 이 청년들의 이 소리를 우리가 좀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이 2030 세대의 압도적 재선거 지지 여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학에서 또 많은 20대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얘네들이 저는 제일 진실한 집단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이제 사회로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세대.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원래 민주주의라는 거를 제일 많이 우려먹은 애들이 누구냐? 40대, 50대예요. 40대. 그런데 그 40대, 50대는 맨날 군사 독재 시절을 군부 독재 타도 민주주의 맞아. 수호, 이 민주주의를 제일 많이 외치던 애들이 지금 참정권 무너졌잖아. 그런데 40대 36%, 50대 38%. 이게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이 땅의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저는 이 수치가 그래서 되게 이 40대 쪽의 이 수치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뭐 탱크 소리에 완전히 막 그냥 불매 운동하는 세대들이 참 많은데 네. 어떻게 이런 참정권 문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문제, 국민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 수 있나? 저는 그게 참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재명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소 취소 이런 걸 보고도 계속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재명이 67% 막 지지율 올렸잖아요. 근데 나 진짜 웃긴 게 이 성관이 사태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봐요. 저는 지지율이 한 자리 찍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도 지지율 7% 떨어져서 60%예요. 나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암담한 게, 역시 여론조사라는 거는 진짜 믿을 필요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제가 이 답변 뭐 합니까? 이상한 애들을, 무조건 지지한 애들이 천진데. 자, 10대와 20대가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당 지지층에서도 이게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62%예요. 전면 재선거.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28%로 확 줄어듭니다. 28%. 이게 무슨 뜻이냐? 민주당은 전면 재선거가 두렵다는 뜻이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거 하면 우리가 더 크게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직생의 각오로 이걸 밀어붙여야 민주당이 못 받더라도 조춤조춤거리고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이라도 얻어오든가 뭔가를 더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안에서 벌써 뭐 재선거는 법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하면 이미 기세를 뺏기는 거거든요. 뭐가 두렵습니까?
10대, 20대, 30대 60% 이상이 지지해주고 우리 지지층의 60% 이상이 지지해주는데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겁니까? 일부 당내 의원들은. 저는 정말 이 판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잃을 게 없어요. 무조건 먹는 게임인데 맞아. 이거를 왜 숟가락을 다들 안 얹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빠르게 이렇게 또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빨리 좀 참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지표들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부원장님 참 별명이 정천이라더니 맞네요. 정천? 정천이 뭐야? 정치 천재. 아, 그래요? 네, 처음 저도 들었어요. 처음 듣는 별명인데요. 아 진짜? 저 네. 며칠 전에 들었는데 정천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 지표를 보면 사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흐름이 과연 꺾일까? 물론 평일에는 요일차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또 이제 종강하잖아요. 네. 또 지금 월드컵이 또 시차 때문인지 몰라도 오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계속해서 이 불 붙은데 바람 타는 것처럼 확 불꽃이 저는 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막차라도 타십시오. 그리고 자꾸 이거 말장난하는 사람들한테 먼데이 썬님이 슈퍼챗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부실선거라는 단어, 부실이라는 단어는 서민 교수님 체력에만 어울리는 단어다. 아무 때나 부실 붙이지 마라. 부정이다. 라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먼데이 썬님이 슈퍼챗을 또 귀중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 네. 그리고 전 민주당 28%에는 이제 뭐 얘네들이 재선 가면 이제 더 박살날 거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 지금 이 선관위 사태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정부, 자기 지지하는 자기의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그러는 건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썩어빠지 생각이래요. 난 그래도 보수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보수 때는 우리 뭐 대통령이 뭐 잘하면 지지율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여론조사라는 그거를 매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론조사가 떨어지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알고 자기 노선을 바꿔야 되거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잖아. 그러면 대통령은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언론 탄압하고 막 민주주의 박살내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좌파들이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네. 28%의 숫자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 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가치 그룹 있고 뭐 이익 그룹 있다. ABC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이 지표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우파가 결국에는 가치 그룹이다. 그런데 민주당에 제가 얼마 전에 놀랬던 게 그 황현필 역사 강사 황현필 씨가 사실 그분이 하는 말 저 진짜 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들은 이 참정권 보장을 받지 못한 이 극도의 말도 안 되는 사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냐 해서 본인이 막 강의하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아니 그 극좌파 황현필도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탈당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에서 낮게 퍼센티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야말로 결국에는 뭔가 이익을 핑계는 게 쫓아가는 있다. 거 아닌가? 그렇죠. 그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금 참전을 안 하는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게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런 뭐 샤이 보수든 샤이 진보든 또 중도든 이렇게 정치색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애가 되고 그다음에 또 결국에는 아니 도대체 국정 운영하라고 밀어줬더니 이 정부 뭐 하는 거야? 이거 투표 관리 하나 못해? 결국에는 아무리 민주당과 또 이 대통령실에서 선관위는 무슨 뭐 독립기구네 뭐 일고의 가치도 없네 초반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네, 이 의문에 그렇죠. 대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입틀막을 하니까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특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야케이님 댓글이 재밌네요. 태어나고 처음 바른 말 했네 황현필이라고 수야케이님 진짜 댓글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저 황현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전 사실 이 사람 있잖아요. 좀 이상한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역사학자 타이틀을 달고 네. 근데 스벅에서 마케팅한 게 5.18을 건드려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면 왜 6.25 같은 거를 건드리는 6.25를 대해서 왜곡해서 말을 하는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왜 우리가 분노가 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좀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는 천안함이나 6.25를 모독하는 거에 대해서도 스벅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6.25는 얼마든지 모독해도 되는 거고 6.25가 심지어 북침이라고 해도 뭐 별탈 없는 애들 천안함이 뭐 자폭이다 뭐 미군이 그랬다 이렇게 말해도 왜곡해도 되는 애들 심지어 이재명 이분은 혁신위원장을 예전에 그 천안함 음모론자를 네, 뽑았다 맞아요.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사퇴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그런 거는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그 난리를 치면서 왜 5.18 요거 하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주도 안 치나 5.18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린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가? 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5.18 폄훼는 우리가 안 해요. 맞아요. 전날 새천년 NHK에서 여성 도우미 끼고 술 먹은 사람이 지금 총리잖아요. 맞아요. 다음번 당대표하러 내려온대잖아요. 강원도시사 됐잖아요. 우리가 언제 5.18을 폄하했습니까? 정원호가 그 여성 정호모 외박하려고 나가다 시비 붙은 걸 5.18로 막 변명하고 하는 게 5.18 모욕이죠. 그렇죠. 5.18 파리는 어느 당에 하고 있는가?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실 그러니까. 단추 뜯기면서도 매년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딴 데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5.18 단체들이 스타벅스 때 그렇게 말을 목소리 높였잖아요. 근데 이번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도 5.18 단체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분노한다. 이런 성명서 하나만 내주면 우리가 5.18에 대해서 더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런 애가 그런 단체가 없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대체 뭔가? 5.18 정신은 무엇인가? 5.18 정신 제일 참정권 훼손이 5.18 정신 그 훼손이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는 모두가 나설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요. 네. 임태희 교육감과 안민석의 표가 통째로 바뀌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셌는데 와. 임태희 680표, 안민석 630표. 아니 한 50표 차다. 근데 이거를 네. 그냥 바꿔치기 해서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컴퓨터 타자기로 이렇게 칠 거 아닙니까? 키패드로. 그러면은 8하고 뭐 3하고 그럼 8하고 2하고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굳이 멀리 가서 이걸 찍어 입력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단 얘기예요. 선관위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바뀐 거 수정해도 당락에 영향을 안 끼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당락에 영향을 끼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산 오류나 조작으로 얼마나 많은 결과가 그치. 이제까지 바뀌었는지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지난 그러니까. 총선거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실수를 하고 저 어디서는 A 투표소 C 투표소 결과를 잘못 입력해서 A 투표소 결과를 2번 입력했대잖아. 그렇죠. C 투표소 건 날라가고. 네. 그리고 두 후보 걸 이번에 바꾼 거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있잖아요. 이제 개표를 수개표를 이제 뭐 개표를 이제 뭐 손으로 하니까 설마 이거는 이제 뭐 속일 수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아예 이쪽 개표한 거를 통째로 그냥 날려버리고 이쪽 걸 써버리면은 이게 부정선거 얼마든지 가능하지. 나 부정선거 안 믿은 그렇죠. 이유가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줄 알았다니까. 이번에 처음 알고 근데 그래서 너무 허접해, 그쵸? 너무 그냥 허접하지. 땅땅땅 치고 엔터 치면 더 웃긴 건 개표가 완료되면 자기들은 수정도 못한대. 그런 게 어딨냐고요. 말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고 치고 그냥 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찔끔찔끔 계속 이제 뭐 잘못된 것들이 부실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전면 재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관위 해체는 좀 나중 문제고 일단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내부자들 다 증언 듣고 그리고 특검 강도 높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선관위 해체가 아니라 선관위 애들 다 구속하고 뭐 선관위를 없애야지. 그렇게 내야지. 이거는 선관위 해체가 먼저 돼서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선관위가 지금 이 상태로 가는데 과연 우리가 다음 투표 또 그 다음 선거를 믿을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체질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연 선관위 안에 선거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나? 그거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원장도 그렇고 지역의 이 선관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판사들이잖아요. 그치. 대법관이랑. 네. 그럼 이분들은요. 원래도 재판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인데 그렇지. 월급에 그 2023년 기사를 보니까 노태양 선관위원장은 기존 월급에다가 월 29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뭐 쏠쏠합니다. 그 정도면은. 그리고 의전이 완전 높아지잖아요. 서열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평소에 재판하느라고 바쁜데 얼마나 선거 관리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이게 계속해서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몇 년씩 이 일을 주구장창 직을 맡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어떠냐 아시잖아요. 거의 가족회사 수준입니다. 그렇지. 막 1000명 넘게 그냥 뭐 친인척 채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라의 막 그런 이제 신분제도가 떠오르긴 하는데 이분들은 무하마도다 나는 왕족이다 이런 거 있을 것이고 정말로 소수의 그렇게 공채를 통해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온 이 진짜 선관위의 직원들은요. 사전 투표 이것만 제발 없어지면 좋겠다고요. 양심 선언 막 합니다.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슈퍼챗 왔는데요. 이현주님이 100표인데 실수로 0 몇 개 넣어서 억표가 돼도 수정 못한다 할 거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말이 돼요. 0 몇 개 잘못 치고 사실 0 몇 개 잘못 치기가 더 쉬워요.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뭐 누르고 있으면 되지. 쭉. 뜨끔하다가도 한 번씩 맞아요, 저는 맞아요. 어머니한테 돈 보낼 때 네.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한 번 잘못 누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한 3번 누르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뺍니다. 빼면 뺐지 더 누르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양쪽 투표 결과를 바꾸거나 그게 더 어렵다니까요. 이런 게 더 어려워. 이건 일부러 해야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제가 이런 의심을 가지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너 부정선거론자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진짜 요즘은 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진짜 개명하고 싶어요. 이름을 론자킴 이렇게. 론자킴으로. 나 차라리 론자 할래. 왜냐면 이건 론자의 멋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팩트라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이 잠실 사태 이전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불가능한 분위기였어요. 네, 저는 정말 궁금한데 왜 나의 입을 막아? 그리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뭔가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지 댐에 이제 구멍이 났어. 둑이 무너져. 네. SBS, 동아일보 막 다 언론들이 다 나와요. 취재하니까 뭐 계속 나오잖아. 내부 고발도 나오고. 이젠 이걸 정말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총력을 전면 재선거와 특검에 집중시켜야 되고, 이 특검은 반드시 야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연하죠. 중앙선관위 이 선관위원장 대행도 이재명의 사시동기 위철안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특검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 선관위원들이 9명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뭐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고 뭐 그런가 봐요. 매일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근데 매일 출근을 하는 이 실제적으로 이 관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철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 뭐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볼 때 앞으로의 이 선관위 개혁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국정 지지율도 이제 싱크가 같이 간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얼마나 오만한 집단이냐면 자기들 그러니까 어차피 위 대가리들 뭐 노태학 같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신경 안 쓰니까 사무총장 이하 진짜 얘네들이 엄청 해먹고 있는 거였잖아. 그 뭐 채용 비리부터 시작해갖고 처음에 이게 알려진 게 국정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니네 해킹에 너무 취약하다라고 알려줬는데도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5431일 수도 있어. 진짜. 까먹지는 못하겠고. 우리 멸콩 TV 사무실도 비밀번호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이 비밀번호 그 정도로 엄중하게 관리하는데 맞아요. 선관위를 1, 2, 3, 4, 5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만한 집단 우리가 뭘 해도 모르겠지라는 식으로 자기 자녀들 채용 막 하고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휴직한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그게 알려진 게 벌써 재작년에 나왔는데도 올해 또 170명이 넘는 사람이 휴직을 했다. 난 1년에 진짜 달랑 한 번 올해 선거 있는데 이거조차 휴직을 해버리면 대체 뭐냐 이런 오만한 선관위 이번에 탈탈 털어댑니다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은 그렇게 욕을 해마다 먹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해외로 가는데 그것도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선거 관리 알아보러 몰디브로 출장 갔다는 기사도 나와 있던데요. 아니 몰디브에서 무슨 선거 선거를- 관리를 아는 거죠? 진짜 궁금해요. 진짜. 그러게요. 나도 좀 보내줘봐. 몰디브에서 나도 좀 배워오게 선거 관리 어떻게 하나. 네. 선거의 왕국인가 봅니다. 아까 진짜 황당한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안 갔나? 베네수엘라가 아주 선거에 우리 부정선거의 온상이잖아요 거긴 사실은. 그러니까. 아,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전히 이 금요일 가장 핫한 날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5,000분 이상 봐주고 계시고요. 아 진짜. 저희가 어제랑 그제는 12,000분까지 봤는데 서민 교수님이 나오니까 5,200분이라 좀 서운하긴 한데 어제는 반칙이었어요. 그 진짜 멤버 자체가 이미 반칙이더만 뭐 고성 선생님 나오고 진짜 이거 근데 아니지. 금요일이 원래 이게 유튜브 실시간이 좀 줄어드는 날이긴 해요. 그러니까 서민 교수님 팬분들 서민 교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좋아요 다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실시간 우리 또- 좀 네. 부족해도 다시 보기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빨간 슈퍼챗 보내주신 네. 분도 아까 계시던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페르님, 기회주의자 국힘 친한계 소장파 너희가 좋아하는 여론조사 그것도 갤럽 오마이가 한 여론조사에서 갤럽 국힘 지지층 80% 이번 선거 선방했다. 오마이 국힘 지지층 59% 선방했다고 나왔는데 장 대표님이 왜 사퇴를 하냐? 너희가 국힘에서 나가라 용서 안 하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0% 저희의 마음과 똑같고요. 같아요. 또 카라님도 슈퍼챗으로 반짝반짝한 세 분 말씀 너무 좋아요. 올림픽 공원에서 나라를 위해 모여 외치는 국민들을 위해 작은 정성 표하고 싶은데 음료나 음식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뭐가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덥고 하니까 음료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관이나 뭐 이런 용이성을 따져도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거기에 이제 익명으로 커피 보냈거든요. 네. 어머 근데 이제 멋있다. 어쨌든 야, 진짜. 음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정천이야 정천. 맞아. 잘못 들으면 정청래로 들리기는 하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5,000분 모두 마지막 광고 30초 보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 과연 물러나냐?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3시도 우리 10,000분 이상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기저기 홍보 많이 해주시고 다시 보기에도 댓글을 꼭꼭 달아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이상 서민 교수님을 구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5,000명도 4,000명 이상이 두 분의 공이고 사실 제 팬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아니다. 또 겸손한 척 하지만 카메라 꺼지면 봤지? 나 때문에 5,000명 된 거야. 바로 이러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끌 때 다음에 한번 몰카를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끄면 카메라 네. 카메라 끄면 완전 180도 바뀌어요, 서민 교수님. 사람은 그렇잖아. 카메라...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아니, 쭈그리 돼 있어요, 저는. 아니 똑같으면 그게 사람이야? 네. 카메라 전하고 후하고 똑같으면 사람이야? 그 교수님이 생각보다 키가 크시거든요. 아 진짜? 덩치도 크시고. 네, 맞아요. 저건 찍소리도 못해요. 카메라 정말? 꺼지면. 나 싸우면 질 것 같은데 내가? 아니 교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제욕을 많이 했어도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 용서해 드린 거잖아요. 맞을까봐 싸우면 질까봐 제가. 원래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야 원래. 네. 이렇게 당연하게 뻔뻔하게. 근데 지금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한 드리블이었습니다. 아니 선거를 이겨놨는데 국민들이 다 국민의힘이 선거 이겼다고 하고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만 유독 아니다 우리는 참패했다 그러니까. 장동혁 나가라 하고 있는데 골드크로스 네. 여론조사에서 연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이기고 있잖아요. 이랬던 적이 있었냐? 그거 그런 언제 생각이 누가 들어요. 이래봤냐. 네. 지지율 올랐는데 민주당 이겼는데 당대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나가면 아까 좀 전에 방송에서도 민주당 패널분이 저한테 요즘 국민의힘 뭐 먹고 살기 좋나 봐요. 표정이 좋으시네 저한테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힘들긴 힘드신가 봐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정권까지 뺏기고 탄핵당하고 참 이런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고개 딱 빳빳하게 들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보수다 하고 외쳐본 적 있습니까? 지난 이 1, 2년 동안? 지금이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뭐 온 총력을 다해가지고 재선거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또 분탕을 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당대표님이 데이터 좀 갖고 와서 얘기해라. 근데 데이터 갖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요. 이거를 장동혁 체제 이후로 주기적으로 겪다 보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겪은 때가 언제냐? 작년 한 12월부터인데 11월에 또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단체 성명 발표하고 지도부 사퇴하라 하고 그리고 꼭 최고위 공개회의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젠 패턴이니까 전 솔직히 익숙한데요. 장동혁 대표님 참 이게 억울하고 마음 안 좋으시겠다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민주당도 자기들이 못했다고 그러고 우리도 지도부가 못했다고 하면 누가 못한 거야? 가위바위보 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로 지금 결정해야 될 판입니다. 아니 전 작년 12월부터 유독 장동혁 대표를 욕하는 분위기가 많아진 그게 이유가 다 여죠. 그게 그거예요. 한동훈 징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물론 자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동훈 잘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은 원래부터 뭐 조선일보 그런 애들은 좀 그랬지만 한동훈 친한계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재선거까지 요청갖고 오히려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든지 억누르려고 우재준이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총사퇴하자 이런 어이없는 얘기. 너만 사퇴하면 돼. 그리고 그 한지아 얘가 뉴스 하이킥 MBC 그 편파 프로 뉴스 하이킥 나와가지고 장동혁 퇴진과 한동훈 복당 시간 문제일 뿐이다. 당내 한동훈 비토 정도 줄었어. 얘네들은 있잖아요. 재선거 이 부정선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한동훈 빨리 복당해서 우리 당대표 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장동혁 물러나야 된다는 거. 너무 속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치사한 당리당략을 내세우는 이런 인간들이 보수입니까? 당장 잘라야 된다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당대표가 그냥 국회의원 박탈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여기서 또 대미래가 설치입니다. 네. 대안과 미래를 전 대미래라고 부르기로 대미래? 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 뭐 대머리로 착각하는 대머리? 말들. 네. 대미래 이성건 의원이 지지율 골든클로스 장동혁 자기공이라 착각하지 말라라면서 오늘 또 사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동안 이성건 씨는 도대체 뭘 했죠? 그러게요. 저는 이성건 씨나 대미래 뭐 그 권영진 씨나 이런 분들이 우리 당 지지율 0.1이라도 올라가는데 뭐 여론전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지만 0.1 떨어지면 장동혁 니 탓이야라고 했던 애들이 올라가면 니가 한 거 아니야라고. 너네는 뭘 했는데 도대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분들 지역에 이 시군 구의원 어느 정도 선방했나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대부분 다 꿀지역구예요, 또. 네. 대미래는 보면 강남, 서초, 부산, 대구 이런 꿀지역구인데 저는 그 잘난 대미래 의원들이 우리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다음번 총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면 박수 쳐줄 것 같아. 자기들 구태 기득권은 다 지키고 남보고 지금 지방선거도 선방했고 지지율 올라갔는데 니 탓 아니 니 책임 아니다 뭐라 하면서 내려오라 하고 당신들은 도대체 뭘 희생하냐고 꿀지역구 끼고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요즘 좀 드는 생각이 이제 뭐 한겨레도 그렇고 몇몇 이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서요 썸네일이 장동혁 불쌍하다 약간 그런 동정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요 정작 우리 당원들이 많이 보는 뭐 멸콩TV나 뭐 그런 언론사나 유튜브에는 안 나와요. 꼭 저기 남의 방송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게 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듣기에도 아 쟤네들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렇게 지들 당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와서 저렇게 씹어대? 그러니까 언짢은 거야. 그냥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썸네일까지 저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자중하시면 좋겠어요. 이 선거는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민심이 장동혁을 거부했다. 한동훈은 국힘의 전략 자산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대미래도 그 친한 게 딸랑이들이랑 그렇죠. 차별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다리 맞아요. 걸치고 있는 아니 거죠. 이 선거는 넌 뭐 했는데 당신은 이 당 지지율 0.1%라도 끌어올리는데 맨날 뒤통수 치고 분란 일으켜서 지지자들 염증 일으키게 한 거 말고는 뭐 한 게 있는데. 그렇죠. 하나라도 말해봐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여론 끌어올리는데 우리 이성건 의원님이 뭐를 했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소장파 그러는데 다 늙어서 무슨 소장파야.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내부 총질의 진짜 대가들이고요. 정말 너무 얘네들 때문에 진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모래주머니를 정말 수십 개 달고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 진짜. 아니 정말 이제는 우리 당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왜 계속 올공에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가보면은 특히 저녁 시간대는 20대 30대가 진짜 7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국민의힘 아니고는 기댈 데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투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이 나라를 지켜줄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선거를 본인 좀 더 당대표 해먹으려고 정책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 뭐 한두 달 더 하는 거 가지고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이렇게 올공의 대표가 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대들이 결국에는 우리 당을 이끌어갈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세대를 어떻게든 우리가 잘 데리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대 포섭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가. 그런데 이 세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소장파라고 하는 게 그게 제가 정말 단어 선택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소장이고 누가 구태인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과연 올림픽공원에 나와가지고 참정권 돌려달라고 외치는 이 청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고 있나 정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말을 좀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다들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야당 주도의 특검 플러스 전면 재선거 이것만 제발 집중하자. 저는 좀 제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하고 나면 당신들이 원하시는 그 얘기 우리가 다 듣고 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한두 달만큼은 제발 재선거, 특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제발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런 것들 어떻게 지켜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장동혁 사퇴 공감하는 의원이 70-80%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저는 이제 의원총회 민주당도 공개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공개해보자. 그래서 어떤 의원들이 막대먹게 대표를 모욕하고 조롱하는지를 한번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재준이 옛날에 이제 그 대구에 뭐 이진숙 응원하러 왔었대요. 그래 이진숙 응원하러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지지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한동훈 응원하러 않고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마음은 부산에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근데 그러니까 정말 난 우재준 이분이 왜 70-80%가 왜 장동혁 사퇴 이거냐면 사람은 있잖아. 사귀는 폭이라 또래 그 비슷한 놈끼리 사귀기 때문에 걔 주변에 그런 놈들끼리 어울려 다니면 모든 사람이 다 뭐 한동훈 복당 찬성하는 것 같잖아. 근데 막상 전체 여론을 보면 아니지. 왜 한동훈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왜 못 나왔어?
나오면 작살날 것 같거든. 그래서 못 나왔잖아. 그랬는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지금 국힘에 그 한동훈 비토 주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동훈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보기에 우리 당 아마 반은 아마 탈당할걸요. 저도 탈당할 거고. 좀 때와 장소를 좀 가리고 현상을 좀 보면서 해야지. 난 우대준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한 바에 씌워가지고 저렇게 되는지 뭐. 너 빨대한 거냐? 너도 혹시? 그만 좀 봐. 그런 거 이상한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장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라 생각한다. 7, 8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청년 최고로서 어떻게 일을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얼마나 많은지도 한 번만 좀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재준 최고한테 많은 당원들이 청년 최고로 표를 줬던, 솔직히 뭐 손수조 대변인이 그때는 이제 다시 정치계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의 이런 이 메인 그라운드에 활동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상태였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이거 전당대회 청년 최고 재선거 하면 본인 자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조직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요? 본인은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떳떳하게 지금 이 청년 최고직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날에 이 발언이 나왔던 우리 이 최고위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강한 최고께서 참 철없다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했잖아요. 네. 미숙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게 미숙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재준 최고가 비공개 회의에 잘 참석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 네. 현장에서. 우리가 이 최고위를 할 때는요. 사전에 비공개 최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조율을 하죠.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언론에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 참석도 안 하고 오자마자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모습이 미숙하다라는 거. 그게 하나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다 같이 사퇴합시다 이래요. 근데 이렇게 사퇴해버리면 지금 김재원 최고하고 양양자 최고하고는 그러면 직도 없고 당직도 없고 당협도 없고 그러면 우리 당의 그냥 존재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데 이 두 분 생각은 지금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 지도부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김재원 최고하고 양양자 최고한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뭐 사전에 이런 조율이 있었습니까? 이 두 분의 표정을 여러분이 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뽑아놨는데 어떻게 졌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윤통이 예전에 한동훈이라는 인간을 비대위원장을 딱 이제 시키면서 이제 총선을 다 승리를 이끌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전부 자기 사람 그냥 꽂아놓고 얘네들 전투력 하나도 없고 내부 총질에만 능한 그런 인간들 꽂아놓고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 하나 윤통이 한동훈은 정말 잘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사퇴할 거면 본인 사퇴해라. 그럼요. 그러면 우린 거기에 박민영 재보궐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했더니 우재준 의원이 그걸 또 어디서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사퇴 고민하지만 내가 사퇴하면 누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올지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는 사퇴하는 사람이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쫄리나? 이렇게 되는 그럼 거죠. 친한계에서도 뭐 친한계 후보를 따로 내든가 하면 되는 내든가. 거예요. 그렇지. 다시.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이 방송 즐겨보나 봐요. 이렇게 어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지도부에서는 내 다음 청년 최고 누군지 낙점도 해놨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부로 낙점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당원이 결정하는 당원들이 거거든요. 뽑는 거죠. 중앙위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거는. 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물타기를 하시지 마세요. 그거 진짜 정치 미숙인 거지. 이게 정치 미숙이지. 아니, 당원 당규 몰라요? 아니, 청년 최고 재보궐을 만약에 하게 되는 기준과 어떻게 맞아요. 선출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답답하네. 네. 네, 아무튼 사퇴하시면 우리 또 박민영 대변인이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원분들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거 선택은 당원들이 하는 거죠. 중앙위원들이 하는 거죠. 박민희 대변인이 그쪽으로 최고위원 가면 훨씬 더 당이 좋아지겠네요, 진짜. 기대가 교수님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은경 장관 관련해서 할 말씀 있으시죠? 예. 네. 왠지 경향신문에서 이제 그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기사를 썼더라고. 뭐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 해갖고 난 얘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네 했는데 보니까 이거 내용이 이거예요. 저기 그 이재명은 복지를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복지를 막 열심히 하는데 정은경이 너무 그 복지에 인색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 이런 거야. 난 웃기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곰팡이 백신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 백신 이물질 백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고도 묻었다는 사실을 이 감사 결과 드러났을 때 그때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않고 교자도 꺼내지 않다가
뭐 이런 어줍잖은 거 가지고 난 정말 이게 무슨 신문이야. 아니 만약에 이게 윤통 때 이런 일 벌어졌어 봐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했겠냐고. 아마 지금 촛불 시위로 지금 난리가 났을 거라고.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